4월부터 사용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굵직하게 한 4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굵직하게는 아니라 이렇게 고객한테 선보인 프로젝트를 한 4개 정도 진행을 했고,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API 서버, TMS 델파이 환경에서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 다음에 TMS 웹코어 페이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그리고 그 생성한 위자드로 생성한 그 테스트 코드를 제가 발표하려고 거기 하에서 차근차근 이렇게 코드를 넣어서 발표자를 만들었거든요. 그 기더브 소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크게 해주세요. 네네.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예. 그 창문을 좀 닫아주실 수도 있을까요? 네, 방금 설명드린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사례는 4가지 개발 사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API 서버 위자드 생성부터 기본 로그인, 그 다음에 하나 데이터를 조회해가지고 조회하는 그 API까지 샘플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 기능에는 레디스라는 DB를 활용하는 샘플도 한번 같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선후배님들이 많이 사용하셨겠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이슨 웹 쪽이라든지 앱 쪽이라든지 요즘에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기종 다른 웹 프로젝트라든지 다른 언어들이랑 통신을 위해서 제이슨을 많이 활용하는데, 델파이 쪽에서 제이슨을 생성하는 거하고 TMS 웹코어 환경에서 제이슨을 파싱해서 프로젝트에서 참조하는 부분이 가장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라고 제가 개발 경험을 좀 터득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3번 TMS 웹코어 웹페이지 위자드 통해 생성하는 거하고 그 화면에서 VCL하고 흡사하게 개발 환경에서 프로그래밍한 그 산출물이 어떻게 웹페이지에 뜨고, 심지어는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면 크롬 브라우저에 VCL하고 동일하게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는 그런 개발 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시작할 때 저는 그 당시에는 어떤 회사에 몸담고 있었고, 미션이 VCL로 제작된 EMR 솔루션, 그러니까 병원 관리 솔루션을 외부로 옮기는 거에 어떤 게 적합할까를 한 달 정도 고민하게 됐고, 만약 인트라 웹을 통해서 유닛 GUI 통해서 TMS 웹코어 3개를 한 1, 2주 정도 심도 있게 기술 검토를 한 결정이 TMS 웹코어가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웹코어로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EMR 시스템의 구성도입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진행을 하다가 이 프로젝트 이제 경영상의 이제 경영진들의 결정으로 드랍이 되고 나서부터 이거는 저는 계속 하고 싶다라고 해서 퇴사를 하고 이제 창업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EMR 솔루션은 그 당시 EMR 솔루션은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에 버추얼 PC를 올리고, 윈도우 버추얼 PC를 올리고, DB 서버, 그 다음에 API 서버는 2개 로드 밸런싱으로, 아마존에서 일러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ELB라고 많이 하거든요. ELB로 로드 밸런싱 설정 서비스까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API 서버 2개를 돌리고, 이벤트 서버, 그렇게 DB 서버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실제 원무과에 쓰는 원무 페이지하고 진료실에 쓰는 진료 페이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단사라든지 문서 관리하는 문서 관리 페이지까지 1년 반 정도 프로젝트 기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창업을 하고 나서 TMS 웹코어를 사용을 하는데, 웹코어로 그래도 웹 솔루션을 시작을 하는데 웹코어로 프로젝트를 홈페이지 만들어 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개인적으로 창업 시작을 독립하고 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별도의 DB 서버랑 백단에 서버를 주는 건 좀 부담스러워서 그 백단에는 람다, AWS 람다 펑션을 이용해서 람다 펑션하고 DB 쪽은 다이노DB를 어차피 데이터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요금 부가가 지금까지도 이뤄도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람다 펑션으로 API 연동해서 컨텐츠, 근데 회사에 메시지를 받는 것은 그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브라우징도 기더브 IO를 통해서 그냥 도메인만 가디아에서 도메인만 하나 구매를 하고 기더브 IO에 연결을 해서 저는 도메인비만 별도로 지급하고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시작하고 나서 제가 지금 금연 ERP 쪽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쪽 사장님이 납품 정보하고 ERP VCL 델파이 5로 되어 있는 VCL 솔루션에 납품 정보하고 마감 정보를 금액에 관련된 정보를 나는 앱으로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TMS 웹코어가 개발 첫 번째 사례로 적용을 해드렸는데 VCL로 되어 있는 해당 코드 그대로 옮겨서 한 VCL에 있는 코드 원래 업무 코드 작성된 코드를 한 80% 활용해서 두 개 웹페이지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제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샘플 코드라든지 그냥 일반 페이지 적용할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상용용, 그러니까 실제 업무용으로 서비스를 올리려다 보니까 HTTPS를 적용해야 되는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뒷부분에 이렇게 해소를 했고, 그래서 보안 HTTP 세큐어 설정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좀 설명 이후에 진행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근의 프로젝트는 제가 주차 관리 시스템 쪽 유지보수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쪽에서 주차 할인권 판매는 현재는 그냥 주차 관리 사무실에 오셔서 입주사분들이 직접 몇 장 구매를 하고 등록을 하는 형태였는데 웹 판매 사이트를 직접 관리자 페이지하고 구매 페이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TMS 웹코어로 제작을 해서 배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TMS 웹코어 API 서버 개발 환경입니다. 델파이 12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TMS 비즈를 통해서 TMS X 데이터로 API RESTful 서버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디스 로그인의 인증 기능을 구현하고자 레디스 사용을 했고, 레디스는 여기 링크에 걸려 있거든요. 여기 링크 거시면 이제 이 발표자를 제공할 텐데 그냥 설치 파일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냥 기본 설치 진행만 하시면 이 서버에 있는 유지에서 하시면 이 샘플 코드로 로그인 인증 서비스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레디스는 설치를 했고, 레디스를 델파이에 사용하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오픈소스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이슨 처리를 위해서 오픈소스 X 슈퍼 오브젝트를 사용했습니다. 뒷부분에서 사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메비스라는 게 메모리 DB를 네네네 맞습니다. 메모리 DB를 말씀드립니다. 앞쪽에 TMS 비즈라는 컴포넌트를 구매를 하시거나 기술 검토를 하실 때 트라이얼을 기본으로 설치를 하시면요. 벨파이 ID에서 파일 류 오더 쪽에 이 순서대로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기본 엑스데이터 API 서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버에 기본 기능으로 이 다음에 이제 서버를 하나 만들어졌고 서버에 API 서비스를 올려야 되거든요. 서비스를 이 절차대로 추가를 하면 서비스를 추가할 때 샘플 API도 좀 추가해서 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렇게 썸 API하고 에코 스트링 API가 추가가 됩니다. 썸은 그냥 두 개 W형 정보를 받아서 말 그대로 썸에서 리턴해주는 결과값을 주고요. 에코는 입력된 데이터를 바로 리턴값으로 주는 API가 셀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윈도우로만 개발된 건가요? 서버는 윈도우용인가요? 서버는 리눅스용으로 컴파일 환경 맞춰서 네, 밴드엑스를 지원한다는 말씀인가요? 네네. 아, 이 절차대로 하면 그냥 위자드로 서버 개발 환경이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서버를 하고 테스트를 하려면 직접 API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스웨고 UI 서비스도 TMS X데이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퍼티에서 설정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에 이제 코드 설정만 해주시고 버튼에서 이제 스웨고 UI 콜만 하면 바로 이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HTTPS 섹큐어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상용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가 이 콜스 관련된 오류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교차 출처 리소스 이게 브라우저에서 보안상 이제 같은 출처가 아닌 곳에서 콜을 하고 요청을 할 때 오류를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서버 쪽에서 그 데이터를 제공하는 서버 쪽에서 헤더 쪽에 이거에 관련된 설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API 서버에 이 콜스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허용한다라고 설정을 샘플 코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코드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스데이터 서비스 중에 여기에 더블 클릭을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하시면 이 신규 추가해서 콜스 추가하시고 제너릭을 추가하시면 콜스는 그 아까 교차 출처 설정을 하기 위해서 콜스를 추가했고요. 제너릭은 API 콜 할 때 진입점에서 API 키라든지 토큰으로 그 인증 처리를 위해서 좀 입구에서 필터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필터 처리를 환경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너릭 쪽 자원이 필요합니다. 두 개 자원이 추가해준 부분은 이 절차대로 이렇게 진행하셔서 여기에서 추가해 주시면 프로젝트 그냥 빈 프로젝트에서 생성할 때는 그 부분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 샘플 코드에서 이미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네리슨 설정을 했잖아요. 그 네리슨 설정 중에 로그인 함수랑 로그아웃 함수 그리고 아까 입구 쪽에서 API 콜
그 엔트리 포인트 쪽에서 필터된 인증 API 키를 이게 밸리드한지 인밸리드한지 검증하기 위한 이 세 개 함수가 제 쪽 라이브러리 파스로 하나 좀 미리 함수로 준비해 놓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제이슨 처리를 위해서는 슈퍼 오브젝트를 창조만 걸어놨고요. 오픈 소스. 이 부분은 저는 모든 API에서 쿼리를 한다거나 어떤 정보를 리턴을 할 때 내 코드 쿼리 명하고 동일한 타입의 동일한 이름으로 내 코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슈퍼 오브젝트에다가 슈퍼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그 레코드를 넣어주면 제이슨으로 빼주고, 이쪽 CMS 웨코 환경에서는 원래 자바스크립트 제이슨 자원에 다시 그 바인딩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레코드를 API 서버에서도 활용을 하고 웹페이지에서도 동일한, 그래서 저는 이 레코드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API 프로토콜이라고 그렇게 칭하고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이슨 처리하는 게 심플하게 처리하는 제일 방법이다, 제가 확인한 방법이다라고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서버를 이렇게 만들고 HTTPS 서비스를 하려고 할 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웹을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만나는 부분이 HTTP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보통은 저는 윈도우 서버의 IIS에다가 설정을 해야 됐는데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로 SSL의 프리 버전 3개월짜리를 받아서 하는 부분을 활용을 하다가 최근에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기 링크에 걸려있는 이 툴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윈도우 버전에는 윈 ACME를 받으셔서 딱 이 절차대로만 콘솔 프로그램 뜨고 여기에 크레이트 이 매뉴얼대로 절차대로 하면 인증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80 쪽 가비아나 그 도메인 구매한 그걸로 IIS를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443 세큐어 포트 설정하실 때 이렇게 절차대로 설치를 정상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지면 이쪽에 이렇게 IIS 인증서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 절차만 밟으시면 인증서 설정을 심플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PI 키는 그냥 UUID 생성해서 사용을 했고요. UUID 그때그때 로그인 성공을 하면 생성을 해서 레디스에 만료 기간 설정을 하고 넣고, 그 API 키로 들어오는 모든 API, 조회 API라든지 어떤 업무 API 들어오면 계속 업데이트 해주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어스나 JWT 방식, JWT로 TMS 웨퍼에 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 좀 기능 때문에 오픈소스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픈소스 하는 부분 이번 세미나에 빠졌는데 가능하다. 그리고 오어스도 TMS 웨퍼에 컴포넌트 제공하고 있다. 구글이라든지 유명한 그쪽 그 자격 증명으로 서비스도 컴포넌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그냥 API 키를 생성해서 레디스에 넣고 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API를 한번 API를 띄워놨고요. 이렇게 이 코드는 세미나 끝나면 제가 제공해 드릴 거고요. 기더블로 드리는 제목이. 아까 저 차례로 이 두 개의 코는 그냥 스트링이라고 써있는 밸류를 콜하면 스트링이 넘어오는 리턴 값으로 넘어오는 방식이고요. 이거 그냥 샘플 아까 들어가 있던 그 API고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톡 인증 API 키가 하나 발급이 되고요. 이 API가 검증하는 API인데 이 키가 밸리드한지 아닌지, 밸리드하지 않으면 펄스, 밸리드하면 인밸리드하면 펄스, 밸리드하면 true가 리턴될 겁니다. 현재 true이고요. 제가 테스트로 로그인해서 API 키를 받았고 그 이후에 업무 API에는 이 API 키가 다 헤더에 설정이 돼서 이 API가 이제 이게 보안 때문에 그렇거든요. API 열어주면 아무 데서나 API를 콜해가지고 정보를 빼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발급한 API만 처리하겠다는 그 보안 처리가 좀 중요해. VCL만 하게 되면 갇혀있기 때문에 로그인하고 갇혀있잖아요. 근데 외부는 치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처음에 VCL만 하다가 외부로 넘어왔을 때 조금 좀 간과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안 쪽이 이런 로그아웃을 하면 그 레디스에 아까 테스트로 로그아웃을 하면 아까 API 키가 인별이 되게 그렇게 작업이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다시 이 API 키로 컨트롤을 해보면 펄스로 이거는 노가웃 했기 때문에 못 쓰는 키로 이제 그렇게 처리가 되게 그런 로직이 적용돼 있습니다. 코드를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제 제가 그냥 프로토콜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API 주고받는 모든 제이슨 구조는 이 형태대로 돼 있습니다. 이 이름대로 이건 저는 익셉션 API 처리할 때 델파이 쪽에서 트라이 캐치로 익셉션 봤을 때 그 메시지를 그냥 전달할 목적으로 클라이언트 쪽에 전달할 목적으로 저는 그 API 프로토콜 레코드를 정의할 때 항상 익셉션을 두고 이 정보를 넣거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조회됐을 때는 이거는 어레이 구조가 아니고 단일 생성이니까 그냥 하나의 정보이고 조금 있다가 제가 데이터를 조회하는 부분은 이 아이템 구조에 하나 행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보를 어레이로 담아서 주는 API 해볼 거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어레이 구조로 정의를 하고 그 어레이에 맞춰서 데이터를 API 서버에서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제이슨으로 바꿔서 TMS 웨코 환경에 전달하고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으로 다시 이
이 레코드에다가 밀어 넣어서 업무를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는 이렇게 했고요. 프로토콜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로그인 때 사용할 이 레코드 하나, 그리고 데이터 조회했을 때 사용할 이 레코드 2개. 그리고 이 부분이 내부적으로 이제 레디스 안에다가 토큰을 로그인 정상적으로 된 아이디랑 새로 생성된 토큰을 레디스 안에 저장할 때 사용할 그 API 외부에 노출 안 된 API 처리를 위한 함수, 토큰 함수, 그 레디스 처리를 위해서 함수가 하나 준비가 됐고요. 프로시저가 로그인 할 때 실제로 여기 안에서 이쪽 세이브를 하죠. 토큰은 API 키 하나 만들고 그거랑 로그인 정상적으로 됐으니까 그 아이디랑 매칭해서 태워주면, 그리고 이 레디스를 열 때 이건 만료 기간은 저는 임의로 그냥 하루를 잡은 겁니다. 하루를 그냥 86,400초 하면은 이 초 동안 아무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아이디, 이 API 토큰이 발생하지 않으면 익스파이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해당 API로 어떤 업무가 API 서버로 요청이 오면 계속 연장이 될 거고요. 하루치가. 그리고 기본 그냥 레디스를 디폴트로 아까 윈도우 버전 설치를 하면 기본 포트가 6379고요. 그냥 기본으로 설정을 하면 로컬 호스트일 테니까 API 서버에 있는 레디스일 테니까 그렇게 되고요. 이렇게 IP랑 포트는 설정이 되고, 별도의 레디스는 외부에서 DB를 접속하려면 비밀번호랑 그건 설정할 수 있는데 디폴트로 그냥 API 한 몸에 외부에서 그냥 막아놓고 쓸 때는 이 방법 그냥 취하시면 돼요. 이쪽이 레디스 핸들링하는 함수하고 프로시저 정의한 부분. X 슈퍼 오브젝트는 아까 설명서에 링크 걸어준 그 오픈 소스이고요. 거기 가져다 프로젝트에다가 머지만 해준 겁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아까 유자들 생성을 해서 이름이 유저들 생성을 하면 프로젝트 1, EXE, 그리고 유닛 1, 유닛 2 이렇게 이름 명명해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프로젝트는 API 서버라고 리네임했고, 유닛 1으로 생성된 이건 이 컨테이너 쪽 책상에 그 자동 생성된 그 코드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명명을 했고, 유닛 2가 이제 메인 VC의 메인 화면 정보이거든요. 그냥 서버 메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그 서비스까지 하나 등록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등록하면 이게 이렇게 두 짝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름 명명하면 하나는 그냥 서비스. 이 엑스데이터 쪽에 API 서버 표현할 때 서비스라고 하면 그냥 데이터 특성이 맞는 그룹이라고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크게 오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A라는 업무를 위한 서비스다, 그리고 B라는 업무를 위한 서비스다, 아니면 A라는 현장을 위한 API다, B라는 현장을 위한 API다라고 할 때 서비스를 각각 별도로 하나씩 유저들 등록을 하시고 그 안에다가 API 리스트를 계속 정의해서 쓰시면 되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큰 문제가 없고, 엑스데이터 API 서버 환경에서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면 그 서비스 이름으로 서비스하고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제 서비스
그냥 서비스라고 이름 정해 있는 부분은 처음에 그냥 서비스로 등록을 하고 샘플도 같이 등록해줘 하면 이 두 개가 생깁니다. 썸하고 아까 있고 이건 나 로그인 API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로그인 하나 추가를 하고요. 이 서비스 쪽에다가 임플리멘테이션 쪽에 동일한 이름으로 로그인을 넣어주고 그 로그인 처리될 한쪽을 여기서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 엑스데이터 쪽에 신규 API를 추가할 때, 신규 API를 로그인 API를 추가할 때, 이 로그인 API는 포스트 방식의 API야 하면은 HTTP 포스트라고 이 문법이 있습니다. 이 문법을 정해서 문법대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포스트, 여기 프로덕트에서는 포스트 방식하고 데이터를 조회할 때 겟 방식을 썼는데 레스트풀 거기 방식이 모두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서비스하고 있으면 포스트든지 겟인지 데비트인지 패치인지 그걸 맞게 API 정해 주시면 됩니다. API 그 특성에 맞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 이름이 없는데 API를 정했을 때 로그아웃 할 때 만약에 ID 값이 입력되지 않은 값, 땡땡 값으로 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엑스데이터 쪽에서는 이거 땡땡도 너는 받을 수 있어라고 이 문법으로 추가해 줍니다. 스트링을 땡땡땡, 뭐 인티저나 그 타입에 맞게 그 디폴트 값을 정해 주셔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정의 안 하시고 이 API 콜할 때 로그아웃 할 때 땡땡으로 왔다 그러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디폴트 값이 필요하다 하실 때는 이 문법으로 그 타입에 맞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 이거는 실제 여기 업무에서는 제가 사용은 안 하고 히든의 이 API 서버 업무에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건데 외부로 그냥 API 한 열어놓은 거고요. 실제 로그인, 로그아웃, 데이터 조회 API 3개가 웹코어 페이지랑 연동을 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3개가 추가됐고 임플리멘테이션에 그거에 맞게 로그아웃 할 때는 저거 나오고 그 레이스트 펑션 호출하고 이렇게 호출하는 방식이고요. 겟 데이터 할 때는 여기서는 이제 API 호출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실제 DB를 열어서 조회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하거나 인서트를 하거나 실제 업무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여기다가 자동 생성은 아닌데 서비스 쿼리 부분을 하나 짝으로 같이 두시거나 아니면 쿼리 데이터 모듈 쪽에서 다 몰아놓으시고 그 부분에서 데이터 모듈 쪽 함수 호출하셔도 되고 저는 뭐 사용하시는 DB 파이어 덱이든 유니덱이든 뭐 데이터베이스 쿼리 VCL 환경 그대로 옮기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미리 이제 커넥션도 돼 있어야겠죠. 그리고 커넥션 돼 있으면 보통 유저되어 있는 거를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로컬로 크레이트해서 커넥션 정보 다 이 방식을 취해서 하시잖아요. 이 구조로 쿼리를 한 정보를 있으면 아까 그 구주체에다 담고 구주체 저는 딱 그 쿼리 정보랑 구주체랑 딱 매칭해가지고 그 TMS 웹코 페이지에도 그걸 동일하게 쓰고 있어서 헷갈리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아까 프로토콜이라는 레코드 정의한 다음에 그걸 통일해서 웹페이지랑 API 서버랑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취하거든요. 이름이 다르면서 에지로 해서 그 이름에 맞춰서 쿼리 결과가 나오게 하고 그 결과를 그냥 웹코어에 전달하고 받은 걸 레코드에 담겨져 있는 어레이면 어레이 돌려서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 DB에다가 붙이는 건 하진 않고 DB에 붙일 때 이런 방식으로 원래 VCL 환경에서 작업하시는 환경 맞게 작업하시고 레코드에다만 잘 담으셔서 저는 아까 그리드에 데이터를 줄 때 핑퐁으로 처음에는 이게 0부터 9니까 10개, 처음엔 10개, 그 다음에 한 1000개를 그냥 이렇게 폼을 돌려서 그 레코드에다가 담는 처리로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API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 API를 탈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레코드 쪽 페이지 조회를 하면 1000개를 이건 가변이가 그때그때 랭크 하나만 들려주면 거기에 계속 담아서 레코 쪽 환경에 전달한 거죠. 이건 제이슨으로 이렇게 이걸 한번 따라가시면 처음에 레코드죠. 아까 정의됐다 아까 이쪽에 API 프로토콜이라고 이 타입이잖아요. 이 타입의 어레이로 레코드 어레이 타입이잖아요. 이 리턴 값이 여기 호출이 되면 이렇게 나갈 거고 여기다 1000개를 담고 타입들 담고 그냥 이 레코드 값을 이 임플리멘테이션 쪽에 전달을 하면 여기서 이제 X 오브젝트를 쓴 거거든요. 제이슨의 이 함수가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함수도 동일한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를 할 때 자바스크립트 환경에 맞게 동일한 이름으로 패턴으로 만들어서 좀 이런 게 편리했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이 처리는 뭐냐면 이 타입을 담기는데 이거 그냥 제이슨으로 다 바꿔줘. 명령 하나거든요. 레코드에 담겨 있는 제이슨을 바꾸는 명령입니다. 나중에 웹코어 쪽에서도 이 VCL 환경을 다루면 이 이름으로 제이슨의 이 이름으로 웹코어 환경에서 어떻게 준비된 레코드가 있으면 다시 API 서버로 레코드로 전달할 때는 이 동일한 패턴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레코드에 담겨 있는 거를 제이슨으로 만들 때는 이 스트링 IF, Y 함수로 제이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이슨으로 있는 거를 이 스트링 그 레코드를 변환하고 싶을 때는 파싱이나 파스라는 함수를 쓰거나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는 이 타입을 두고 자바스크립트 환경에서 얘가 오브젝트를 인식을 하더라고요. 감아놓고 그 제이슨 오브젝트를 딱 넣어버리면 그 자동으로 매핑해서 그냥 파싱 레코드로 파싱을 해주더라고요. 이건 되게 편리했습니다. 이게 여기는 이제 API 서버 쪽을 조회하고 레코드에 담아가지고 제이슨 만들어서 여기 리턴 나가버리면 이제 API 단에서는 제이슨 나가는 거예요. 네. 온 것 뭐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방식 그냥 저희 조회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만 어레이만 들어갔잖아요. 여기다가 중첩으로 여러 개를 투데이터를 넣어도 되고 다른 또 어레이를 넣어서 또 담아도 되고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그 제이슨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만약에 외부로 돼 있는 웹 환경에 그러니까 웹 프론트엔드에는 한 번에 다 모든 업무를 담아가지고 전달해주는 각각 설계에 맞게 사람의 생각에 다르게 다 설계를 하잖아요. API 응답 정보들을
그럼 그 구조에 맞게 한번 이렇게 그 뭐죠? 제이슨 이 응답으로 우리는 웹 개발자 그저저 백엔드 단에서 준다고 하면 좋아하면 제이슨을 샘플 제이슨 줘봐 하고 제이슨을 그냥 이쁘게 순차적으로 연 다음에 그 이름하고 똑같이 맞춰서 레코드 이거 어레이네 그러면 어레이 레코드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다시 아까 이 방식으로 밀어 넣으면 그대로 설명해 다른 이제 웹 개발 환경의 다른 API 원래 그 순수 어떤 API 구조에 맞게 레코드를 정의한 다음에 밀어 넣으면 전혀 문제 없이 작업했었습니다. 병원 쪽 업무할 때도. 그래서 이 방법이 좀 편리했습니다. 그래서 신규 API 중에 이번 설계 변경에서 A라는 게 더 들어갔으면 그것만 넣어주고 다시 하면 전혀 그냥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작업 단계들이 순서였습니다. API까지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웹페이지 쪽 API는 미리 준비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API 서버를 RAD 서버의 API 그걸 사용해서 API 미리 어떤 회사에서는 준비되어 있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VCL로 되어 있는 업무화면을 외부로 하는 거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이 VCL로 되어 있는 거를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했던 거를 최대한 많이 코드를 활용해서 외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는 찾았던 게 웹코어여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웹코어 똑같이 개발 환경이고요. TMS 웹코어를 구매하신 분은 근데 설치하셨을 거고요. 아니면은 기술 검토하실 거면 트라이얼을 한번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웹 쪽에서는 API를 호출해야 되잖아요. API 아까 엑스데이터로 만든 API든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API, 오픈 API든 나라에서 제공하는 API든 호출해서 다 조회를 하고 날씨 데이터로 이렇게 국가에 대한 접속을 해서 조회를 하고 받아와서 웹코 환경, 그러니까 웹 환경에다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부분도 TMS 웹코어에 컴포넌트화돼서 그러니까 일반 델파이 컴포넌트처럼 이 컴포넌트하고 클레이트에서 이 정보 넣고 조회할 땐 TCP/IP 할 때 아무튼 일반 컴포넌트처럼 그 구조대로 거기 프로퍼티에 설정하고 콜하고 리턴하고 델파이 원래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외부로 왔고 이 TMS 웹코어는 파스칼로 프로그래밍한 거를 제이슨 자바스크립트로 컨버전해서 탈출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환경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얘 자바스크립트로 모든 페이지를 열어주니까 그럼 자바스크립트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TMS 웹코어 쪽 API 콜 자원을 안 쓰고 하는 방법이 그냥 자바스크립트 하는 심플하게 하는 방법을 찾자 해가지고 저는 엑시오 원래 이거 프론트엔드 웹 개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 엑시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CDN이라는 거는 유저 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VCL로 따지면 유저절에 어떤 라이브러리를 걸어놓으면 그 파스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CDN을 건다는 의미가 자바스크립트를 TMS 웹코 환경에서 CDN을 건다는 거는 메인 인덱스 HTML에다가 나 이 라이브러리를 쓸 거야 라고 유주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이 부분만 여기서 걸린 거 그냥 바로 GitHub에 올라간 코드인데요. 엑시오로 그냥 유주 걸어주면 메인
프로젝트의 메인 HTML 생성을 하면 디폴트로 하나 메인 프로젝트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AA다. AA라고 테스트라고 되어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하면 TMS 웹 테스트 프로젝트라고 처음에는 테스트 HTML이라고 이렇게 하나 생성됩니다. 얘가 진입점이야. 여기 안에서 TMS 웹코어 컴파일 딱 하면 그 프로젝트 이름에 맞는 자바스크립트가 떨어지거든요. 그 자바스크립트로 올려가지고 웹 화면을 만들어주는 이 진입점 화면이거든요. 그 이름으로 딱 열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부트스트랩이나 사용하고자 난 TMS 웹코어의 TMS 그리드가 VCL화가 돼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나 웹 환경하고 비슷한 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타블릿인가 하는 그 예쁜 그 웹에서 많이 쓰는 그리드도 있잖아요. 그런 거 쓰고자 한다면 여기다 CDN을 걸어주고 여기서 모든 TMS 웹코어 그리드 컴포넌트 제공하는 거 안 쓰고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지금 TMS 웹코어의 스트링 그리드를 시연하는데 모든 자바스크립트를 만들어 머지에 쓸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TMS 웹코어 환경입니다. 우선은 API 콜 하기 위해서 엑시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CDN 설정을 해줬습니다. 이 방식으로 신규로 추가하고자 하는 라이브를 여기 검색하다 보니까 프린트 하려고 하면 프린트 라이브러리가 필요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 그 다음에 이 그리드에 있는 거를 VCL처럼 엑셀로 뽑아달라는 거예요. 엑셀 자료로. 그래서 막 찾아봤더니 엑셀로 변환해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아니, 엄청 많으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VCL에서 하는 PDF로 만들어주고 당연히 여기도 돼 있고 엑셀로 만들어줘야 돼서 그 라이브러리를 CDN 넣고 그 규칙에 맞게 돌려서 엑셀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드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추가하시면 됩니다. CDN 방식 추가하시고 싶으신 자바스크립트 호출 처리 중에 웹코어 중에 API 만드는 거 아까 커먼 서비스 쪽 API 서버 쪽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 쪽 설명 안 드렸죠. 컨테이너 쪽은 보시면 아까 제너릭 그러니까 콜스하고 제너릭을 추가를 했잖아요. 제가 제너릭은 API 엔드포인트로 API 서버에 콜할 때 필터하려고 넣는다고 그랬는데 필터 온 리퀘스트 함수 이렇게 그 이벤트를 걸어주면 모든 API 서버에 API 콜 되면 다 여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헤더에다 넣어놓은 인증 정보 아까 API 키를 여기서 빼고요. 이쪽 부분은 스웨거 UI 쪽이거든요. 스웨거 쪽은 그냥 바이패스 그냥 통과시켜주고 헤더 쪽에 인증 정보를 토큰에다 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요. 로그인 최초 로그인이니까 인증 정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바이패스. 그 외에는 아까 토큰 뺀 건 다 밸리드한 체크. 트루펄스로 아까 트루펄스로 레디스에 결과 리턴해줬잖아요. 트루인 거는 밸리드한 거잖아요. 그리고 펄스인 거는 아무리 익스파이어 된 거거나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거니까 401을 다 때려줬습니다. 인증 오류. 웹 쪽에 인증 오류는 401이더라고요. 그래서 401을 이렇게 상태값 401 넣고
이 정보만 넣고요. 여기다 다른 문구를 넣으시려면 더 넣으셔도 되고 이 문구만 넣어서 그냥 클라이언트 쪽에 날려주는 거예요. 근데 클라이언트 쪽에도 401을 받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릴 건데 그냥 녹음 페이지로 다시 이동시켜준 처리를 하기 그렇게 작업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 그러니까 보안 처리를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API 서버만 테스트하려면 그냥 아까 그 뭐죠? 이 함수도 아까 콜해봐야 되고 해서 제가 우선은 이거 처리를 전부 다 여기 샘플 코드에서는 이 코드를 열어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인증 처리 없이 다 결과 처리하게 열어줬고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기더브에 올라가 있는 거는 이제 갇혀서 올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컨테이너 쪽에서는 이렇게 입구 쪽에서 필터를 API 들어오는 걸 인증 처리 목적으로 이쪽에서 필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너릭 쪽 추가했고 제너릭에 온 리퀘스트를 이벤트 핸들러 하나 걸어놓고 API 서버로 콜 요청이 들어오면 전부 다 여기 거쳐서 이렇게 필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리해서 넥스트 컨텐츠 딱 하면 이제 아까 여기 서비스 쪽으로 가는 겁니다. 서비스 임플리먼테이션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가고 아까 로그인이면 로그인 함수를 타게 돼 있고 로그인이면 로그인이면 이렇게 함수 타서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이렇게 내부 구조는 디버그 찍어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API 서버 쪽에는 그냥 마이너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콜하면 제가 직접 만든 그냥 이 로고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를 별도 로고 컴ponent 안 쓰시면 이거 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 방식은 그냥 이건 더 선배님들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그 코드에다 처리한 거 그냥 설명드리자면 그냥 메인에다가 저는 마지막에 그냥 익셉션 하나 만드는 건데 익셉션 제가 핸들링하고 싶은 익셉션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만 걸려 있으면 이 프로젝트 내에서 업세트를 펄스를 하고 발생을 시키면 전부 다 이쪽으로 타게 돼 있습니다. 코드가 몇 번째 라인에 타는 거예요. 그거 찍어서 그냥 전 디버깅이나 그게 너무 편리하니까 해당 코드 몇째 줄에서 지금 얘가 이 로고를 작성하는 거다. 그냥 다른 컴포넌트는 상용 안 써도 업세트에다가 지금 이벤트들 박아놓고 그러면 이 타고 오거든요. 파일 네임하고 라인 넘버하고 전달된 메시지 받아서 그냥 저는 로고 만들어준 스냅들 별도 제작해서 그냥 거기 돌려서 그냥 로고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네. 로고는 이렇게 찍어서 아까 이렇게 뿌려지고 있어요. 보시면 로고를 원하는 위치에서 로고를 작성하고 싶으실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 함수 쓰시고 펄스 하시고 그래서 스캔으로 보여주십니다. 정보 용량 찾았는데 예. 살림이 없는 예. 웹폰 쪽에 빨리 가야 되니까 제가 그냥 마이너하게 이쪽으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API 서버 열려 있고 우선 웹 테스트 화면 용량 찾기
개발 환경은 이렇고 CD에는 아까 이렇게 메인 인덱스 HTML 넣었다고 설명드렸고요. 웹코어 중에 원래 API 코라는 컴포넌트랑 함수가 다 있는데 모든 API 처리는 그냥 EXU 자바스크립트로 활용할 보다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웹코어 프로젝트 웹코어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이 화면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아더 쪽에 가시면 뮤 아더 가시고 이 아더 하시면 이 TMS가 깔려 있으면 이건 API 서버 할 때 엑스데이터 선택해서 하셨고요. 아더 쪽에 가면 TMS 웹코어가 깔려 있으면 TMS 웹이라고 이렇게 폴더가 보입니다. 아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웹 프로젝트 종류가 이렇게 있거든요. 콘솔 프로그램, 웹 프로그램을 콘솔 방식으로 뭐 화면이 없는 방식으로도 필요한 부분 그런 그 비즈니스 모델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PWA 방식도 있고 밑으로 내리면 마이터스라는 방식도 있고 그냥 일반 웹 화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원래 웹 화면 프로젝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유저들에서 PWA 방식은 이렇게 프로젝트가 뜨면 이건 좀 트라이얼 버전이니까 이 메시지가 뜬 거고요. 프로젝트가 뜨면 아까 PWA 그냥 일반 웹 프로젝트는 얘가 안 생깁니다. 얘가 이거 설치할 거냐, 이 PC에 설치할 거냐. 모바일 환경에도 이거 보입니다. 모바일 환경 다른 UI로 보이겠죠. 똑같은 메커니즘 원리죠. 나 이거 자주 들어가는 웹사이트니까 나 설치할래 하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뜨는 설치 버전을 만들 수 있는 게 이렇게 무관하십니다. API 서버는 바탕화면에 이렇게 생성이 됐죠. 이 화면도 자주 들어가는데 실행을 하면 아까 그 웹 환경이 브라우저 없이 이렇게 그냥 얼핏 보면 그냥 어플리케이션처럼 뜨는 환경을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로그인하면 API 지금 서버 떠 있죠. 잠시만요. 아까 이걸 실시간으로 로고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로그인하면 API 이렇게 따서 또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로그인했으면 이렇게 이쪽 서비스 쪽 들어와서 커먼 서비스 들어와서 제 코드에 박아놨거든요. 김태현이라고 아이디를. 그럼 여기 들어와서 여기 레디스에다가 처리하는 로그인 호출하고 토큰 세이브하고 토큰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세이브하는 로고가 박혀있으니까 거기만 찍은 거죠. 그리고 딱 받아 나가서 리턴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얘한테 받아온 게 이 API 토큰 받은 거 화면에 뿌려진 로직이 샘플 코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다 뿌려준 거고요. 이 상태에서 조회를 하면 여기 처음엔 10개라고 했는데 10개 데이터 이렇게 막 아까 레코드 어레이에서 돌려가지고 담아서 전달해주고 받아가지고 이쪽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근데 이게 핑퐁이라고 두 번째는 청계예요. 청계 화면에 부러진 것보다 지금 이 파일을 쓰는 게 더 느리니까 지금 또 스레드에다 박아놨으니까 돌리고 있는 거고요. 화면에 청계 드라이브 이건 오른쪽 데이터 막 돌아가고 청계 990 연봉도 990까지 돌려서 이미 전달을 줘서 얘는 화면에도 뿌려버렸고요. 이 그리드에다가 이쪽 환경은 델파이랑은 흡사합니다. 대신 그냥 키 버튼이 아니라 TMS에 제공하는 거 보시면은 T 웹 버튼, TMS 웹코어에 델파이 VCL도 그냥 검색하시면 되잖아요. T 웹에 있는 이 컴포넌트를 쓴 거 쓰면 델파이의 특정 컴포넌트 쓰듯이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되고요. 여기 얘가 이제 웹 쪽이다 보니까 그리고 파스칼 투 JS 오픈소스로 얘네가 웹 엔진을 만들어 자바스크립트가 한 덩어리로 떨궈주는데 이걸 제품화하면서 여기다 엘리멘트 아이디랑 부트스트랩 이런 정보까지 이렇게 CSS 반응할 수 있게 이쪽에 그런 설정 정보도 그러니까 순수 웹에 있는 일부 기능을 이쪽에다 일정 부분들 넣어서 핸들링할 수 있게 웹 자원주 이렇게 CSS 쪽에 어떤 먼저 만들어 놓은 CSS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트스트랩 같은 그냥 어떤 효과들 반응할 수 있게 여기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SS 부트스트랩 같은 걸 CDN으로 넣고 부트스트랩 중에 나는 그 부트스트랩 특정 버튼에 어떤 개 클래스 그 버튼을 쓸 거야 하면 여기다 설정하시면 그 버튼으로 쫙 그 화면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본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아까 화면 떴던 것처럼 그냥 VCL 화면처럼 뜨고 여기다가 어떤 부트스트랩이나 CSS 어떤 특정 내가 어떤 정의한 설정을 여기다 글로벌로 CSS라고 파일 하나 두고 주면 참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하고 이 프로젝트 딱 뜨면 거기에 설정이 딱 들어가 있으면 그 CSS의 특성에 맞게 얘가 쫙 바뀝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좀 어떤 다른 걸로 그 UI 효과를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방법 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저도 이 프로젝트에는 넣지는 못했는데 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여기 그리드 T-웹 스트링 그리드거든요. TMS 스트링과 동일한 보시면 동일할 겁니다. 이름이라든지 여기에 이렇게 엘리멘트 아이디나 뭐 이런 것만 조금 웹 자원적인 프로퍼티가 들어간 것 뿐이지 기존의 TMS 뭐 프로그램을 쓰셨다고 하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웹에서는 10가지 기능이 있으면 한 7가지 기능, 6가지 기능, 일부는 설정을 하고 여기다 설정을 하고 오류가 나는 게 있고 일부는 잘 먹히는 게 있으면 그 매뉴얼 TMS 웹코어 매뉴얼 그 해당 그리드의 매뉴얼 참조하셔서 활용하시는데 보통은 그냥 매뉴얼 참조 없이 옛날 경험치에서 이거 설정해 볼 거야. 나 리페인트 걸 거야. 보통 VCL에서 화면 다시 그려주려고 하면 뭐 리페인트를 하거나 뭐 특정 함수로 윈도우 환경에 API 콜 되는 어떤 그 함수들이 있잖아요. 윈도우 API 콜
하고 웹 환경에서 이거 나는 이 부분 다시 그려줘야 돼 하고 그 경험치들 딱 넣어줬을 때 웹에서는 나는 그런 케이스는 오히려 확 나는 거야. 아, 이 디페인트 제공 이거 뭐 나 모르는 거야. 디파인 안 돼 있는 쪽으로 아, 그럼 웹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가 보구나.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VCL에서 경험하셨던 거 그대로 옮기셔서 그전에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으셨던 거 나 UTL에 꼭 윈도우 API 종속적이지 않은 나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만든 클래스는 데이터 이렇게 핸들링하는 건데 뭐 AA라는 클래스인데 내가 만들어 갖고 내가 직접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대로 쓰실 수 있어요. 데이터 핸들링 근데 API하고 종속적이지 않은 윈도우 환경에 종속적이지 않은 라이브러리는 전부 다 그냥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X오브젝트는 안 되죠. X오브젝트는 그냥 번외로 X오브젝트는 iOS, FMX에서는 됩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 얘네 그 자원, OS 자원 쪽에 같이 공용된 부분이 있어서 앱 개발할 때는 가능한데 TMS 웹코어에서는 저는 그 X 데이터를 여기서도 그냥 같이 쓰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됩니다. X 데이터, TMS의 X 데이터 구조가 저는 좀 어려워가지고 저는 유니 GUI를 갔어요. 저는 두 개 다 써봤어요. 네. 근데 유니 GUI가 VCL 타입에 훨씬 더 동일성이 많고, 네. 그 다음에 TMS보다는 저는 유니 GUI가 훨씬 쉬웠었어요. 네. 그리고 되게 가볍고. 네. 근데 유니 GUI는 TMS 웹은 컴파일해서 웹페이지 내용 보니까 파일이 막 네. 몇백 개씩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인덱스 HTML 그것도 디렉토리에 그 카피 넣고 네. 그다음 저기 프로세스를 대기동작 시키면 네. 웹이 이제 딱 업데이트 되는 네. 그 과정을 몇 번 해보니까 너무 막 좀 거추장스럽니다. 근데 유니 GUI를 딱 써보면 네. 컴파일하면 파일 몇 개 안 나와요. 한 10개 미만. 네. 그것만 업데이트 치고 네. 그 다음에 그 웹 화면에서 그 서버 자체를 교체할 수 있는 네. 또 실시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해서 서버 타입 예. 그쪽이 있다 보니까 얘는 SPA 방식이니까 싱글 그러니까 서버 아까 그 웹 테스트 그 스탠스 그건 또 서버에서 렌더링된 정보를 그냥 주는 방식이고 유저의 저는 경험 없거든요. 그냥 그거 얘기 들어보면 그것도 서버에서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인트라 웹도 서버에서 렌더링된 걸 주는 방식. 얘는 전부 다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서버에서 있는 거 다 다운로드 받아서 클라이언트 웹 브라우저에서 그리는 방식이다 보니까 전부 다 필요한 거예요. 좋은 점은 네. 그 VCL을 사용했던 코드들을 진짜 한 70, 80% 그대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참 장점이었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TMS 웹코어에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들이 별도로 딱 나와 있어서 네. 일반 그리드를 쓰면 안 되고 웹코어에 있는 그 그리드를 갖다 얹어야만 웹을 동작할 수 있도록 네. 별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좀 네. 그래도 참 만족도는 좋았었어요. TMS도 그렇고 유니 GUI도 네. 너무 잘 돌아가요. 근데 TMS는 딱 저는 거기 부분에서 제일 장점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를 그대로 갖다가 자동으로 이게 꽂아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취하거든요. 제가 웹페이지를 만들었지만 네. 자바스크립트 전혀 몰라도 되고 네. 그냥 델파이 프로그램하고 제가 컴파일해가지고 네. 그 프로세서 하나 살리고 네. 웹 접속 딱 하니까 네. 바로 그냥 떠버려요. 네. 자바스크립트 전혀 모르고 그냥 네.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요. 네. 진짜 장점. 네. 근데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웹 쪽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여기서도 표현을 가능하면 이것도 다 그 확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확장성에서는 그냥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처럼 너 뭐 자바스크립트 뭐 쓰는데 그럼 나 그냥 붙여가지고
표현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런 게 제일 장점이더라고요. 앞전에 그 우리 웹 쪽 뭐 CSS도 만들고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하고 네, 그다음에 저하고 둘이 이제 그 이 델파이의 웹 TMS나 유닛 GUI를 이용해서 웹페이지 작성이 얼마나 쉬운가 네, 그걸 한번 서로 장난삼아 아, 한번 대회를 해봤어요. 네, 이런 웹페이지 하나 만들어 봤니는 네, 나는 델파이 웹 가지고 만들어 보겠다. 네, 네, 생산성은 이게 훨씬 빨랐어. 네. 그냥 컴포트 몇 개 얹고 라이브러리 몇 개 얹고 네. 레벨 몇 개 얹고 뭐 이런 때니까 바로 웹에 딱 네. 나오는데 얘는 뭐 자바스크립트에 프로그램 짜고 HTML 코딩하고 이래가 네. 돌려야 되는데 네. 그 시간 차이가 네, 한 3배, 4배 차이 나더라고요. 네. 진짜 빨리 만들죠. 네. 거기다가 이제 저는 이제 서버 사이드에서 선생님께서는 그 나이스피즈나 스마트로 결제기는 붙여보셨지 참 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 그냥 환경에 ERP 있죠. 생산관리 네. 시스템이나 ERP를 기존에는 VCL로 작업해놓은 그 프로젝트를 네, 이제 웹 환경으로 자꾸 되게 해달라 하니까 네, 저희도 이거 지금 웹 MES나 웹 ERP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걸 웹 쪽을 툴을 공부하고 개발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근데 델파이 가지고 TMS나 유닛 GUI를 가지고 웹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네, 한번 데모 해봤더니 괜찮아서 사서 네, 해보니까 코드 VCL로 만들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고 네, 그대로 비슷한 네. 컴포넌트만 웹 컴포넌트로만 대체해주고 네, 네, 거의 뭐 요즘 식으로 웹 MES, 웹 ERP가 만들어졌어요. 네, 네. 너무 만족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SPA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서버 사이드였으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여기서 PG를 붙일 때는 좀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PG는 포스트 아까도 그 사장님이 설명하실 때 그냥 거기 웹 텐시즌 거기에다는 포스트 방식을 설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TMS 웨커는 클라이언트 사이드다 보니까 포스트 방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버에서 안쪽에 아니가 그 고객이 브라우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PG사 나이스 PG, 스마트로 PG는 다 API를 포스트 방식으로 막 그건 통신밖에 안 열어주는데 얘는 개방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난관을 부딪혔고 이거 프로젝트 안 하면 이제 못합니다라고 이제 한 고민하다가 이제 그걸 해결 방안이 없으면 못합니다라고 이걸로는 판매 사이트는 안 됩니다. 일반 나이트 페이지, 뭐 스마트 페이지 결제 사이트는 TMS로 안 될 겁니다라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거는 이제 결제는 절대 할 수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려야 돼서 한참을 고민해본 결과 저는 제 거 홈페이지를 만들 때 람다 펑션, AWS 람다 펑션을 썼었잖아요. 람다 펑션을 할 때도 아직 오브젝트 파스칼은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언어도. 람다 펑션이 뭐냐면 지금 API를 별도로 만들잖아요. 여기가 별도로 만드는 아까 TMS X 데이터를 통해서 만드는데 그럼 이 서버를 돌려야 되잖아요. 어느 서버 윈도우스 하나 돌려서 계속 서버 관리하면 돌려줘야 하는데 나는 이 API만 하고 이 데이터만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거 없이 그냥 도메인만 사가지고 하고 싶은데 서버는 어디다 그것 때문에 계속 뭐 PC 하나를 켜놓고 싶지도 않고 그럴 수는 있는데 그 서버 없이 해보고 싶다가 서버레스로 하는 방법을 찾다가 람다 펑션을 만났는데 람다 펑션에 파스칼 오브젝트는 서비스를 안 해서 그 전에 한번 책을 봤던 게 있거든요. 고랭을. 그러니까 그리고 고랭을 책 봤던 걸로는 근데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할 만큼은 안 되는데 챗 GPT가 나왔잖아요. 걔하고 한 2, 3일 해서 결과가 난 결과가 나온 게 거기 AWS 다이너DB에다가 제가 홈페이지에 메시지를 주면 람다 펑션에 가고 람다 펑션에 간 거를 다이너DB에 넣고 나는 내가 바로 인지하고 싶다. 이거 문자로 난 받고 싶은데 해서 문자를 했더니 우리나라 국가에는 그 발신자 표시
법적으로 제한이 그래서 우리나라 안 되더라고. 우리나라 안 되면 다른 나라 되는 일본이 되네. 일본으로 리전을 바꿔서 문자를 이렇게 받는 것까지 막 이렇게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베이스에서 막 며칠 그렇게 챗 GPT 통해서 이렇게 홈페이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얘기가 너무 길게 갔는데 그러면 그 PG랑 스마트 PG 할 때 리턴 URL 값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클라이언트 사이트니까 리턴 URL 받을 수가 없잖아요. 써보면 받아갖고 그 클라이언트 거기 렌더링 값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리턴 URL을 그냥 남다 펑션에다 하나 두자. 그리고 남다 펑션에 그 포스 방식으로 두면 카드 인증할 때 인증 결과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각각의 PG사에서 거기서 남다에서 받아서 남다에서 그 있잖아요. 리다이렉트 방식으로 301로 코드값 바꿔서 약간 그 클라이언트 웹코어 환경에 딱 줬더니 딱 해결이 됐더라고요. 결제 시스템. 네. 근데 남다를 의존해야 되잖아요. AWS. 고객한테 이것만 결제만 이쪽으로 타게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API 서버에 다 넣으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설명을 아까 제가 주석으로 넣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리다이렉트 관련 부분이 여기 컨테이너 쪽에 얘입니다. 남다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어차피 남다로 결과를 받잖아요. 리다이렉트 302 처리를 이 처리만 이렇게 넣어주면 그러니까 결제 PG사의 PG 결제 웹페이지로 판매 사이트를 하려면 결제 모듈을 붙이려면 PG 결제를 붙이려면 리턴 URL 정보가 스마트로도 약간 명령하고 함도가 다른 절차 맥락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리턴 URL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포스트로 TMS 웹코어에 할 때는 그냥 API 서버에다가 API 서버를 하나 열어놓고 포스트로 열어놓고 리턴 URL을 포스트로 들어가면 내가 겟 방식으로 바꿔서 딱 전달해줬더니 그냥 그 클라이언트 환경에 딱 결제 완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다에 있던 거 이쪽으로 옮기는 처리는 그럼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네. 이제 남다로 AWS 결과를 보고 그래서 리턴 URL을 여기다 그것도 GPT 통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했더니 딱 되더라고요. 결제 모듈 붙일 때는 리턴 URL은 이 부분 참조해서 좀 처리하시면 문제 없다. 결과 판다. 그리고 판매 사이트도 클라이언트 사이트지만 약간 복잡해요. 기억해야 되고 화면이 다시 뜨고 원래 화면에 있던 정보를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브라우저 자체의 인덱싱 DB나 스토리지, 로컬 스토리지 브라우저 DB에다가 좀 써놨다가 다시 그걸로 화면 콜이 되면 다시 읽어봐가지고 그 정보, 상태값 정보로 이렇게 처리해주고 하는 약간 그 분기점이 화면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올 때는 원래 있던 화면 정보, 이 사람은 로그아웃을 안 했는데 다시 그대로 살려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메모링 하는 거가 좀 까다로운데 어떻게 결제 쪽에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어떤 방법을 취해서 아무 결과는 가능하다. 그런 걸 봤어요. 베인으로 하셨는데 PG로 갔다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베인 단말기 쓰지 않고 웹이니까요. 인터넷에 웹사이트에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클라이언트가 네, 뭐 저희는 모든 데파이가 인베티드 웹 브라우저 지원을 하니까 네, 이 껍데기만 이렇게 인베티드 웹 브라우저 싸고 감싸고 네. 네이버나 웹페이지 그대로 써도 되거든요. 그냥 웹사이트잖아요. 여기는 그냥 판매 사이트. 그러니까 제 말씀은 클라이언트는 어차피 이제 설치형이니까 네, 이런 결제를 위한 시스템이잖아요. 말하자면 포스트잖아요. 네, 네, 저는 포스트 오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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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네. 굳이 퀴즈를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 그냥 그 인벤티드 웹 브라우저 껍데기만 만들고 크롬 네, 같은 네. 걸 만들고 네, 그놈이 이제 실제 API 펑션 따로 하고요. 네, 네, 따로 레스트 펑션을 하고 네,
내가 어떤 뭐 행위를 하는 페이지는 웹 페이지 구조 호출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액션을 서버라고 주고받고 네. 서버에서는 또 카드 결제 날려 그러면 또 네. 끝대기에서 카드 결제 문을 띄워주고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상황을 VCL로 하면 정말 심플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했죠. 예, 깜빡거리는데 VCL 환경이 그러니까 프로세스 실행 파일 환경이 아니라 얘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웹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많은 제약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를 꼭 써야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면 네. 그냥 뭐 인비드 웹 브라우저 실행형 네. 웹 브라우저 하나 네, 네. 제공해주고 네. 우리 결제하려면 이거 쓰세요라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TMS는 무조건 클라이언트 쪽에 내려주는 네, 네. 라이브러리만 만들다 보니까 그런 제약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네네. 저도 좀 다른 질문인데 그 유니그이도 있고 이 TMS도 있고 네. MVC 프레임워크도 있고 사실 생산성 면에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웹파이처럼 굉장히 빠르죠. 네네. 제가 이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술도 네, 있을 네, 네. 거고 내 상황에 맞는 기술도 있을 거고 네, 네.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네. 궁금한 점은 아까 EMR 의료를 검토하시면서 TMS 웹코어를 선택하셨다고 제가 네. 들은 것 같은데 그때 그게 뭐 유니브이랑 다 비교하셨을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는 왜 그걸 선택하게 됐는지 사실 그게 좀 유니구이는 유니구이도 이거 하고 검토했는데 센차에 딱 갇혀 있습니다. 센차 JS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 방식 자바스크립트 확장성이 센차에 딱 갇혀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공하는 그 그리드랑 컴포넌트나 뭐 그거 하는 거 너무나 좋은데 딱 그 안에만 갇혀 있어요. 센차 안에만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카드로 모기업이 네. 센차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센차에 갇혀 있어서 다 좋지만 확장성에서는 너무 여기가 얘가 저쪽 프론트엔드 쪽은 뭐 내가 이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 뭐 오픈 소스로 막 개발 툴조차 다 그냥 막 너도 나도 막 천재성 있는 애들이 막 이거보다 내 거가 더 빨라 막 하면서 막 쏟아지고 있는데 걔네를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문은 있어야 되지 않냐 확장성에서. 그래서 이제 TMS 웹코어를 선택하게 된 큰 이유 하나는 그거였죠. 확장성. 자바스크립트를 꽂을 수 있다. 그걸 하시면서 그러면 유니브이 쪽에서는 이게 진짜 좋은데 이거 아쉽지만 내가 이걸 포기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유니브이 사장님처럼 제가 그걸 프로젝트 진행하진 않아서 그런 특성은 없어요. 단순하게만 네, 특성은 없어요. 네. 왜냐면 그한 1, 2주 가량 이미 그 레포팅 돼 있는 정보들이랑 그 자료들이랑 그 문서들 그 베이스에서 거기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검토하고 그 단서에다 이제 이분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래서 TMS 웹코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유니 GUI를 선택했던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우리는 뭐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막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DB로부터 뭐 생산 실적, 네. 그다음에 뭐 데이터 리드라이트 정도만 할 수 있는 네. 그 정도의 웹 툴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유니 GUI가 네. 아까 전에 뭐 자바스크립트 다른 뭐 펑션을 불러온다든 이걸 임포트한다든 이런 게 다 필요 없고 네. 그냥 단순하게 DB만 읽고 쓰고 하는 웹 환경에 돌아가는 것만 딱 작동하면 되니까 네, 네, 유니 네. GUI가 딱 맞았어요. 네. 딱 맞아 떨어져.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거 저도 진도를 빼야 되니까요. 아까 엑시오 자바 그 API 코라는 거는 엑시오를 CDN까지 넣었잖아요. 유주절에 건 거예요. API 그러니까 VCL 개념으로 보면 그거를 사용하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API들은 API 리스트라고 이렇게 별도 파스에다 묶어놨습니다. 문법이 API 코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웹코어에서 그냥 웹코어 그 자원하면 되게 복잡합니다. 이렇게 뭐 컴포넌트 올리고 클레이트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해야 하는데 이건 자바스크립트 하는 게 더 훨씬 편하고 어차피 자바스크립트 환경이니까 자바스크립트가 더 낫다라고 저는 그런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함수 하나로 끝나더라고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래서 많은 로그인보다
무엇보다 아까 저희 데이터 핸들링이 많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냥 API CMS 웹코어 어떤 업무 페이지에서 API 콜 하려면 얘가 호출이 되고요. 뭐 URL 기본 URL 있겠고 로그인했을 때 받은 API 키 있잖아요. 전달하고 이거는 그냥 아까 이걸 업무 중 쓰진 않는데 한번 별도의 정보를 담아 오거든요. 필요하면은 이제 필터하려고 사람 특허가 하나 받고 API 콜하는데 딱 이 부분이 엑시오를 써서 이게 자바스크립트 공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모든 CMS 웹코어 프로젝트 안에서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난 꽂아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ASM 그리고 엔드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예전에 가이드 있잖아요. 인라인 어셈 붙이듯이 웹 환경에서는 어셈이 자바스크립트니까 이 방식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든 것 같아요. CMS 웹코어에서는. 그래서 ASM을 딱 걸어주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문법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이거 SJSON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어웨이는 결과 올 때까지 기다린다.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이것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엑시오로 나 자바스크립트로 API 콜하고 싶은데 나 이 URL 이거야. 그리고 이거 무슨 겟 방식이고 포스트 방식이야. 이거 뭐 어디 매뉴얼에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자바스크립트 그냥 기본 자바스크립트 이론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챗 GPT 의존해서 이 결과물을 얻은 거거든요. 엑시오를 쓰고 싶다는 건 결정했죠. 그리고 엑시오를 통해서 이 그겁니다. 헤더 정보에 컨텐츠 텍스트 어플리케이션 JSON 그리고 아까 인증키 있잖아요. 인증키 저쪽 필터에서 제너리 온 리퀘스트에서 뺐던 그 어소시에이션 컬럼에서 뺐던 헤더에서 뺐던 그 정보 여기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델파이 부분이죠. 이거 함수 그대로 그냥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부분에 그냥 들어간 거죠. 실제 작업하다 보면 어떤 거는 여기에서 정의한 이제 파라미터 값으로 함수로 호출할 때 파라미터 값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문제가 없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얘가 이 프로젝트가 컴파일이 딱 되면 파스2 JS가 자바스크립트 확 만들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함수들을 자바스크립트 함수로 다 변환을 막 해주거든요. 실제 자바스크립트를 까보면 이 이름대로 들어가지 않고 버튼이면 버튼 1, 2, 3 제가 네이밍한 버튼 이름은 아니라 딱 얘가 막 만난 그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버튼 1, 2, 3 하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변환했을 거 아니에요. 파싱해가지고 막 하다 보면 여기 파라미터 값이 안 먹힐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바스크립트를 이렇게 인라인 여기 뭐 꽂아줄 때는 결과가 안 볼 때는 여기다가 변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밖으로 빼주는 처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인서트나 델리트나 업데이트 할 때 전혀 문제 되진 않는데요. 업데이트 할 때도 인서트나 업데이트나 델리트 할 때도 그냥 함수 자체에서 get처럼 어떤 어레이 제이슨 정보를 리턴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고 조회해서 정보 주고 싶다고 하면 리턴 받는 레스폰스 데이터가 이렇게 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이슨 바꾸는 부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엑시오로 겟방식으로 여기까지 인증 정보까지 이렇게 넣었죠. API 호출하고 결과가 API 그 자바스크립트 부문의 레스폰스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온 것 중에 상태값이 200인 게 오류가 안 난 거예요.
아까 401이면 키 오류라든지 그 오류가 난 거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쿼리를 하다가 DB 업무 쪽에서 익스텐션이 나면 아까 그 모든 레코드에다가 S 익스텐션을 그 컬럼을 넣거든요. 익스텐션 정보가 200으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나서 내부에서 그냥 익스텐션 구문해가지고 파이널리에서 그냥 클라이언트로 올 수 있어요. 익스텐션에 정상적일 때는 빵빵이거든요. 그냥 아무 값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익스텐션 값이 있을 때는 이거 DB 처리에 오류가 있다라고 인지하려고 익스텐션 처리를 제가 규칙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 이게 맞게 200인데도 내부적인 업무 처리 오류가 있을 수는 있는 구조이죠. 근데 정상적인 웹에서는 상태값을 바꿔가지고 그냥 오류 처리를 500이나 뭐 서버 에러 값으로 501이나 뭐 어떻게 줘야 맞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레스폰서에 아까 엑스데이터하고 제이슨으로 만든 게 있잖아요. 제이슨으로 만든 거를 여기서도 이 처리를 한번 해주고,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인데 스트링 IFI 아까 똑같은 함수명이 있었잖아요. 엑스데이터에도 얘는 제이슨 함수명이에요. 똑같이 따라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처리를 왜 해줬냐면 제이슨 자동으로 API 제이슨을 만들 때 뒤에 히든 영역에 이렇게 구분자로 이렇게 붙는 패턴 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 이름이 만약에 이걸로 따지면 컨텐츠, 제이슨의 컨텐츠 하면 컨텐츠하고 뒤에는 설정 값이, 위에는 그거에 대한 항목 값이고 항목 정보잖아요. 이 항목에다 이걸 저장하는 거잖아요. 어소시에 제이슨에서 엑스데이터 다른 DB도 다른 API 서버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구분자로 얘는 그 항목값이고 이건 설정값이라는 거를 뭐 슬래시가 들어간다고 제이슨에 그게 딱 걸려서 뭐 이슈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구문에서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다시 자바스크립트로 여기 자바스크립트 딱 빼주면 그런 값들이 군더더기 그냥 구분하려고 자기 내부적 구분하려고 한 값들이 그냥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리가 들어간 거고요. 그냥 바로 그리고 파스를 했잖아요. 파스를 하면 제이슨 값이죠. 근데 한번 그냥 여기서 다시 그 군더더기 값 털어준 거고요. 군더더기 값 제이슨을 똑같은 제이슨이에요. 제이슨을 파스를 하면 여기 VR 제이슨 밸류잖아요. 오브젝트 값으로 딱 감고 있어요. 제이슨 오브젝트 값으로. 그리고 TMS 웹코어에서만 특징적인 게 이 밸류 값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TMS 웹코어는 제이슨은 그냥 이 제이슨 결과값 제이슨이 아니라 이 제이슨 결과를 땡땡 뭐 밸류에다가 한 번 더 감싸가지고 거기다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값을 빼줘야 돼요. 한번 그 처리를 한 거고요. 여기까지도 지금 오브젝트 값인데요. 정상적으로 이제 여기서 밸류 값에다 제이슨 밸류 값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딱 이 처리만 해준 거예요. 뭐 돌리고 막 있잖아요. 보통 제이슨을 막 서칭할 때는 막 그 폼은 어뢰 있으면 막 돌려갖고 이 값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막 끄집어내거나 막 실제 델파이에서나 그 VCL 환경에서도 막 찾는 방법이 막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통에다 담았고 이 통에다가 그냥 형변환 하듯이 여기만 탁 넣어줬더니 여기 그냥 모든 값이 탁 매핑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할 거 없이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하면 원래 줬던 API에서 원래 담았던 이 구조체에다 담았고 아니 이 레코드에다 담았고 이 레코드로 다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델파이하고는 여기만
거치면 아까 X 데이터하고 이 제이슨 처리를 딱 거치면 그냥 바로 그냥 내 코드를 나한테 줬다라고 인지하고 작업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 내 코드 나가니까 얘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심플해진 거죠. 내 코드에 다 담아왔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 API 호출한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설명이 될 거는 이건 풍부하게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여기하고 여기 얘 정의 부분을 보시면 자바스크립트 뭐죠? 웹하는 그 엔지니어들 다 이걸 씁니다. 아 얘는 이 결과값이 다 처리하고 받을 때까지 난 기다리고 나 여기서 기다릴 거야. 이 함수는 어싱크야. 어싱크 함수 그냥 결과값을 다 처리하고 API 서버에서 결과값을 전달해서 내가 다 받을 때까지 난 이 구문에서 난 계속 기다릴 거야. 그러면 이 함수는 어싱크 특성의 함수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고 어싱크 함수라고 다 정의 템에서 있고 이 문법을 씁니다. API는 그리고 이 어싱크 함수를 호출할 때는 어웨이로 이건 프론트엔드 개발자 전부 다 이 방법 어웨이라고 난 기다릴 거야 기다린다는 거죠. 이 함수를 하고 결과값이 올 때까지 이거가 이 어웨이 설정이 없으면 만약에 이제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API 콜 하죠. 콜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밑으로 그냥 바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럼 내려왔는데 아직 서버에 데이터가 전달이 안 됐으면 0이 그리고 아무 값 안 하고 그냥 화면에 딱 빈 값을 뿌려주고 어웨이를 딱 기다린다는 거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통은 API 서버에서 아까 전달이 되고 요청이 가고 서버에서 거기에서 API 키 인증 처리 된 다음에 해당 API 임플리멘테이션 함수로 갔다가 그 함수 내부에 API 쿼리가 필요하면 쿼리 함수까지 내부 타가지고 내가 전달해준 그 쿼리 조건으로 쿼리를 한 다음에 뭐 셀렉트를 보통은 계산을 하겠죠. 담아가지고 그걸 구조체에 담고 다시 엑스데이터 통해서 제이슨으로 만들어진 게 도달하고 도달된 걸 다시 아까 자바스크립트 제이슨으로 다시 레코드로 변환해 준 거를 여기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다 처리돼서 나한테 도달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여기 딱 이건 전용으로 그냥 가질 필요가 있어서 전용 클래스 변수로 둔 거고요. 갔다 저는 그 랭스로 해도 되지만 그냥 제 버릇이 그냥 어차피 내가 카운트 값 다 알고 카운트 값 별도로 몇 개인가를 한 다음에 그냥 내가 받아온 거 카운트 돌려서 그냥 화면에 뿌리는 처리를 한 겁니다. 이 처리. 그러면 API 이쪽 제이슨 처리하는 것만 조금 자바스크립트 의존한 거고 여기는 다 젤파이 영역이거든요. 기존에 젤파이 문법이 이게 전역도 있고 이 방식으로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로그아웃, 그 다음에 API 서버에서는 입구에서 인증 처리 레디스 이용해서 넣고 레디스에서 유효한데 안 하는지 지금 레디스가 좋은 게 그냥 대파이로 만약에 레디스 없이 구현을 한다고 치면은 타이머를 하나 두거나 뭐 스레드 타이머를 두거나 타이머를 두가지고 계속 체크해야겠죠. 데이터가 몇 시간 계속 익스파이어 되면 소멸 처리 막 해야 되고 근데 레디스에다가 딱 두면 너는
익스파이어 시간 하루야. 하루 설정하고 데이터 넣어놓으면 얘가 알아서 DB가 익스파이어 시간 되면 다 데이터 소모한다는 거 따로. 자동차. 네, 자동 삭제 된다는 거죠. 얘가 주요 특징이 그 기능이 있는데 그럼 따로 별도의 로직으로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레디스를 업무에 이제 추후에 저는 업무에 사용할 때는 이런 걸 사용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이 DB 업무 중에 코드성 업무가 있잖아요. 뭐 이게 버튼의 이 업체 정보라든지 그리고 어떤 상태 코드 정보라든지 해당 화면 가면은 혹시나 업데이트 했을 수 있잖아요. 업데이트 했을까봐 아니면 그냥 처음에 실행했을 때 그 상태값 한번 처음에 불러가지고 콤보 박스에다가 어떤 뭐 상태값을 다 넣나거나 그러고 업데이트 되거나 말거나 업데이트 되면 한 번 더 껐다 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혹시나 그 빈번하게 바뀔 수도 있는 건 매번 호출해가 화면에 시공할 때 업데이트 한번 하고 다시 확인해가지고 확인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읽어가지고 다시 넣고 막 이런 처리를 하려면 계속 DB 부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처음에 프로그램 서버나 쓸 때 한번 레딧에다가 캐시에 넣어주고 업데이트 될 때 DB도 업데이트하고 여기다 캐시해주고 그리고 얘만 참조하는 거죠. 그럼 엄청 빠른 거니까요. DB 그 부하가 엄청 줄어드는 거죠. 저도 그런 거 네. 써보려고. 네네. 그러면 DB 셀렉트 부분에서 코드성을 전부 다 레디스로 오전하면은 DB가 지금 되게 자기가 처리해주는 게 많이 좀 부담감이 덜어지니까 빨라지겠구나. 그거 많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사례로 이게 특정 업무 중에 뭐죠? 콜택시 업무. 전 약간 이 뭐죠? 대리운전이나 콜이나 그 업무 중에는 딱 이 업무가 무조건 들어가요. 콜택시로 예를 들자면 이 앱으로든지 거기 콜센터에 저 어딘데요? 택시 보내주세요 하면 상담원이든지 아니면 그 카카오 앱으로 검색을 할 거 아닙니까? 카카오 서버를 도달하면은 서버로 오면 가능한 빈 택시를 수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노직이죠. 노직 수배가 됐으면 너 갈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가야들한테 쏘아주겠죠. 10대가 수배가 됐어요. 그럼 제가 갈래요. 그럼 얘가 본다고 뭐 예. 네. 갈래요. 그러면 갈 사람 하면은 그 택시 중에서 쏴주고 이 업무가 한 두세 번 받아야 이제 콜 업무가 끝나는 타스크가 있잖아요. 이럴 때 만약에 이거가 단일 서버면 전 상관없는데 100만, 200만 해서 이 콜이 얘 차가 다른 콜도 막 빈번할 때 요청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업무 때 레디스라는 걸 몰랐을 때는 공유 메모리를 주고 프로세스 여러 개가 메모리를 공유하고 상태 그 업무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 다른 서버가 있으면 한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공유해서 서버들 간에 프로세스 간에 그 상태값을 확인할까. DB로 하면 그 의존도가 엄청 빈번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확인하면 지금 이 차 콜 지금 지금 진행 중인 콜 차야 지금 아닌지 아니 그거 빼고 이제 또 이렇게 리턴해주고 이렇게 요청하고 하면 되잖아요. 딱 근데 레디스를 그런 업무에 딱 넣으면 서버가 다른 IP 있고 있어도 여기에서는 콜 업무 그냥 심플하게 진행 가능한 부분이 그리고 되게 빠르고 그러니까 따로 뭐 조회할 거 없이 이미 메모리에 떠 있으니까 순식간에 딱 그런 업무에서는 그냥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근데 왜 이게 레디스 자체가 캐시만 있는 게 아니라 꺼졌다가 켜져도 살아있어. 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으로. 왜냐면 계속 바뀔 때 계속 노고를 써요. 1, 2, 3, 4 노고를 썼을 때 마지막 1, 2, 3, 4 노고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PC가 꺼졌어요. 그러면 시발성이니까 원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살려야 된다. 그럼 거꾸로 노고 써준 거 거꾸로 샥
시간 걸리더라도 그런 업무가 필요하면 다시 읽어봐 드려서 코딩으로요? 아니 그 네디스 DB 자체의 설정값 그 기능. 네 하면은 살릴 수도 휘발성이 있는 것도 그거 로고 다시 읽어가지고 다시 선택하고 근데 좀 오래 걸리는 걸리지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서버에 부하를 주기 때문에 옛날에 개인 PC나 웹 쪽으로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어떤 그 PC에다가 캐시를 깔아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또 다시 서버에 올리면은 속도는 빠르긴 왔는데 서버에 부하가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웹이나 그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캐시를 설정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무슨 짓을 한지를 다 기록을 하게끔 네. 개발했는데 다시 또 이제 올리는 거예요 지금은. 아 아까 네디스요? 예, 그런 그 캐시를 가지고 있는 값들을 네. 옛날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 PC로 내렸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디스 자체 업무하면서 만약에 로그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로그인 익스파이어 되지 않은 PC가 그래서 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전원이 나가버린다거나 고장나서 하드웨어적으로 물리가 돼서 보면 순식간에 로그인된 정보가 사라진 거잖아요. 예. 그 다시 뜨면 다시 로그인 근데 이 업무에는 지금 그건 가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예상 가정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정해서 본다고 하면 그냥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예 다시 할 때 이 로그인 정보 기존까지 돼 있는 거 정말 중요해. 네이스에 올려놨는데 휘발성으로 다 사라지면 안 돼. 다시 떴을 때 걔가 죽기 전에 마지막 값 살려야 돼. 할 때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그런 기능들을 옛날에는 다 너무 서버가 너무 부하가 걸리니까 네. PC로 다 내려놓은 상태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다시 또 서버 올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 아니죠. PC에 내릴 수가 이게 PC에서 PC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다 아니요 API 서버에서 로그인은 API 서버 전담하고 있고 현재 여기 적용된 네디스는 API 서버에 로그인 중에 익스파이어 업무를 별도 로직 필요 없이 원래 자체 그 특징인 거에서 헬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클라이언트 내리는 게 아니라 API 업무라서 클라이언트 그 캐시 업무하고 전혀 다른 그 거예요. 모듈 자체는 클라이언트에 내릴 수 없는 모듈. 네, 네. 서로 동시에 붙어서 네. 쉐어해야 되는. 네, API 서버의 업무인데요. 네. 근데 보통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서버에 웹페이지가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접속했을 때 웹페이지로부터 필요한 뭐 HTML 코드 같은 거는 클라이언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서 빠른 그 새로 읽어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읽어왔던 내용들 가지고 캐시로 해서 이제 화면이 빨리 열기도 하고 이래 하는데 예,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레디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가 그 옛날에서 램 디스크라는 램 디스크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MS SQL이나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서버에다가 읽고 쓰고 아니면 로그인 정보를 집어넣고 하니까 한두 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몇만 유저가 들어올 때는 SQL 서버가 부하가 너무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니 램의 일정 영역을 하나의 디스크처럼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 SQL 서버 기능처럼 대신할 수 있는 네, 메모리를 네. 만들어서 과거에- 여기는 읽고 쓰고를 아무리 네, 빨리 해도 네. 몇만의 접속자에 대한 부하가 안 생긴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메모리는 서버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이게 클라이언트에 다운로드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캐시 얘기하시니까 이거는 하는데 UI적 웹 브라우저 자체 메커니즘 중에 캐싱하는 거는 다 브라우저 특성이나 브라우저 그거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캐시 지우고 다시 호출하거나 막 그런 업무가 나오고 아까는 서버 처리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이어서 약간 그 범위의 특성은 다르죠. 네. 그리고 네디스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이 벗어나는 얘기여가지고요. 마무리. 아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자료
저희 홈페이지 pointof.kr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pointof.kr이거든요. 여기 이거 누르시면 이거 아이콘 쭉 누르시면 이 발표자료 있습니다. 발표자료 바로 이렇게 링크 걸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냥 메일 주셔도 되고 여기다가 아까 제가 뭐 람다 AWS 람다라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여기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성함하고 이렇게 이메일 있잖아요. 그 기더브 가입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 프로젝트 이렇게 초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대해드리고 마지막 버전 압수 파일도 이렇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거를 메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나면 그냥 여기다가 그 있잖아요. 원래 발표 자료 있는 거에 원래 컨셉은 그냥 퍼블릭으로 그냥 참조되게 하는 거였었는데 중간에 진행하다가 프라이빗으로 바꿨거든요. 기더브 그거를 좀 올라오는 보면서 그냥 프라이빗 필요가 없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퍼블릭으로 우선은 지금 원칙은 그냥 이렇게 요청하면 제가 전달해 드리는 방식인데 차후에는 그냥 퍼블릭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거기서 발표 자료에 전부 다 링크 걸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 링크가 다 기더브 거기 프로젝트 링크거든요. 발표 자료만 있으시면 제가 발표 자료에 바뀐 거를 제가 업데이트 어차피 온라인에 있으니까 업데이트만 해드리면 다시 TMS로 쓰게 되면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MS 프로젝트 하신다고 하면 이거 그냥 제가 좀 가려웠던 부분이랑 제가 새로 하시는 선배님들이나 후배 있으면 이거 꼭 필요하다 업무에서. 근데 TMS 웹코어에서는 샘플 자료들은 전부 다 자동 바인딩 이렇게 뭐 바인딩하면 없이 이렇게 설정만 하면 돼. 뭐 스텔라 DB 만들었으니까 너희 뭐 DB 없이 해도 돼. 근데 현업 업무는 별도의 DB가 있고 그 DB 조회를 해서 내가 핸들링도 하고 중간에 변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제 현업하고는 맞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API 서버 그리고 HTTPS는 설정하는 분명하게 그건 해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내가 필터할 때 인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랑 그리고 좀 웹코어 화면에서 API 서버랑 그냥 X데이터로 만든 API든 그냥 공용 범용 API든 받았을 때 제이슨 처리를 좀 최대한 심플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제 주장을 이렇게 발표하면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면 변형하셔서 업무에 만드시게 좀 하시면 TMS 웹코어 하시는 데는 그냥 큰 시간 좀 불필요한 시간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감사합니다. 즉 발표 자료는 저희가 그 감사 메일 드릴 때 어떻게 접속하는지 소스를 어떻게 받는지 이제 그 강사분께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다 배포해드릴 테니까요. 자료는 받으실 수 있으시고 저희가 목표는 어떤 5시 반에 끝나는 걸로 했지만 그래도 5시 20분까지는 끝내드린다가 저희 목표였거든요. 최대한 뒤쪽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쉬셔야 되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었으니까 한 5분 정도만 쉬셨다가 두 개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표정 맞춰.